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완성 확률과 통계 8단원 확률 유형 7번부터 마지막 8번 유형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7번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의 확률이에요. 독립 사건으로서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처럼 이제 필수 유형 보시면은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PA가 이렇고 이것이 3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P, B의 값을 구해달라 했네요. 그러면은 P, A 곱 B 여집합에다가 더하기 P, A 여집합 곱 B인데요. 요게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간단히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미상.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바꾸면은 P, A 합 B에다가 빼기 P, A 곱 B로 이루어진 녀석으로서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2P A 곱 B인데요. 여기서 PA 더하기 PB까지는 그대로 하고 얘가 뭐기 때문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로 바뀐다라는 거죠. 독립이라서. 따라서 여기를 6분의 PA가 6분의 1인 걸 여기다 대입해주고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6분의 1 더하기 PB 빼기 3분의 1 PB가 되면서 3분의 1 PB 더하기 6분의 1이 3분의 1인 것이 되죠. 따라서 3분의 2 PB가 6분의 1이 되므로 B의 값은 4분의 1로 2번이라고 나오는 이런 문제죠. 이제 이런 식으로 독립일 때는 PA 곱 B가 곱사건 B가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23번도 보시면은 독립 사건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와 얘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B를 기반으로 일어난 A와 B 여집합을 기반으로 일어난 A라고 나와 있는 요거 조건부 확률은요. 사실상 조건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PA 더하기 PA로 바뀌면서 이게 2PA가 되고 이것이 5분의 2가 되면서 PA가 5분의 1이라고 나오게 돼요. PA가 5분의 1로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요거는 PA 합 B인데 이는 PA 더하기 PB 빼기 P A 곱 B인데 이 A 곱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A 값이 5분의 1이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를 바꿔주면은 5분의 1 더하기 PB 빼기 5분의 1 PB가 됩니다. 그럼 얘는 5분의 4 PB에다가 더하기 5분의 1인데 이 값이 얼마다? 5분의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PB의 값이 4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해 B의 여집합은 1 빼기 PB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나오면서 1번으로 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24번 여학생이 80명이고 남학생이 120명인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두 활동복 디자인 A,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학교의 200명의 학생은 디자인 A와 디자인 B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였고 디자인 A를 선택한 학생은 160명이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학생인 사건과 디자인 A를 선택한 학생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디자인 A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했어요. 독립사건과 함께 조건부 확률을 섞은 문제인데요. 우선은 여기서는 이럴 경우 표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표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를 그려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현재 지금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A, B로 조사를 할 건데요. 남학생이
20명이고 여학생이 80명이다 라는 것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 칸만 더 그려야겠네요. 합계를 세보면은 남학생은 어쨌거나 120명, 여학생은 80명이죠. 그래서 200명 중에 디자인 A를 선택한 사람이 160명이고 B는 40명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총 200명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학생인 사건이었어요. 그쵸? 여학생인 사건과 디자인 A를 선택한 학생은 서로 독립인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서 여학생인 사건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학생인 사건은 일단 80명이죠. 그쵸? 80명이기 때문에 여학생일 확률은 200분의 80으로 약분해보면 5분의 2라고 나올 거고요. 다음에 디자인 A를 선택할 확률은 200분의 16이니까 160이니까 5분의 4라고 나오겠죠. 이 둘을 곱한 25분의 8이 서로 독립이니까 디자인 A를 선택한 여학생이 되죠. 따라서 25분의 8이 되려면은 이것은 곧 얼마이기 돼요? 200으로 바꿔보면은 200분의 64니까 디자인 A를 선택한 여학생이 64명, 그럼 B는 16명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 B를 선택한 남자는 24명, A를 선택한 남자는 9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디자인 A를 선택한 학생일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남학생일 확률인 200분의 120분의 전체 200분의 A 디자인을 선택한 남학생은 96명이죠. 계산해보면은 120분의 96. 다시 계산해보면은 5분의 4죠. 5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5번. 주머니 A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1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 1개, 검은 공 3개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로 하지 않고 할게요. 그냥 두 개씩을 꺼내니까 꺼낸 공이 흰 공 1개, 검은 공 3개일 확률이죠. 흰 공 1개, 검은 공 3개일 방법은 A에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을 확률과 B에서 검은 공 2개를 뽑을 확률이 1번, 2번으로 A에서 검은 공 2개, B에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을 확률이 2번이겠죠? 1번 확률은요,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중에 흰 공 3개 중에 하나,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 곱하기 B에서는 전체 4개 중에 2개를 뽑고 거기에서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이 있는 거죠. 계산해보면 10분의 6에다가 곱하기 6분의 3에서 10분의 3이라고 나올 거고요. 또다시 A가 검은 공 2개, B가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뽑을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OC2에서 검은 공 2개를 여기 2개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EC2 곱하기 4C2에다가 흰 공 1개는 흰 공 1개 중에 1개, 검은 공 1개는 검은 공 3개 중에 1개죠. 계산해보면 10분의 1 곱하기 6분의 3 해가지고 20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20분의 7로 1번으로 확률이 나오겠네요. 다음 26번. 주머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10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짝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결국 A라는 사건은 2, 4, 6, 8, 10 중 하나가 나오는 것일 거고 10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거는 따로 계산해 봐야겠죠? 중요한 거는 A라는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B의 사건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B의 확률이 P라고 한다면은 A 곱 B 사건은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가 되고 이 값은 2분의 1 P가 되겠죠.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우선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M이 어떤 값이어야 이 말이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P가 소수인 경우부터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그냥 1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1부터 천천히 올라갈게요. P가 1일 때부터 P가 1인 게 아니라 M이 1일 때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M이 1인 경우 M이 1이면은 1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 B는 그 확률이 10분의 1이 되면서 A 곱 B가 20분의 1이 나오고요. 이는 모순이죠. 왜냐면은 10개 중에 몇 개를 뽑느냐인데 결국 곱사건도 10개 중에 몇 개를 뽑느냐인데 20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 분모가 20인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바로 탈락이에요. 2번 M의 값이 2라면은 B의 값은 5분의 1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B의 값이 5분의 1이 됐는데 A 곱 B의 값은 10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A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A라는 사건은 2, 4, 6, 8, 10이 나와야 되고 B라는 사건은 1, 2가 나오기 때문에 교집합이 한 개밖에 없어요. 즉 곱사건이 한 개의 원소밖에 갖지를 못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 곱사건을 구하더라도 10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 값이 10분의 1로 나오므로 M이 2일 때는 맞는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우선은 홀수일 경우가 아예 안 된다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홀수인 경우는 지금 여기는 2, 4, 6, 8, 10하고 만나는 경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곱사건을 통해서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서 M이 홀수인 경우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럼 짝수 중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건데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M이 4라면 PB는 10분의 3이므로 A 곱 B가 20분의 3이 되고 이 역시도 분모가 20이라 탈락입니다. M이 6이면은 PB는 1, 2, 3, 6, 4개이기 때문에 10분의 4, 즉 5분의 2가 되죠. 따라서 A 곱 B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이므로 5분의 1이 되는데 이 역시 맞죠? 2와 6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다음 다섯 번째 M이 8이면 PB는 똑같이 5분의 2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A 곱 B는 5분의 1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틀렸죠? 왜냐? 2, 4, 8 3개가 겹치기 때문에 10분의 3 나와야 돼요. 마지막 6번 M의 값이 10일 때 B는 똑같이 5분의 1로 나옵니다. 1, 2, 5, 10으로. 그리고 이로 인해 A 곱 B 사건이 5분의 1로 나오고 이것은 맞죠? 2와 10 두 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M은 2와 6, 10 3개가 가능하므로 3개의 합은 4번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M이 홀수가 안 된다는 걸 빠르게 발견하고 남은 짝수들 중에 답을 찾는 것이 문제 해법입니다. 다음 27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S가 1, 2, 3, 4, 5, 6의 6개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NA가 4, MB가 3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기 위해서는 A 값은 3분의 2로 나오고요. B의 값은 2분의 1이므로 A 곱 B가 3분의 1이 나와 주어야만 독립이죠. 그래서 독립으로 인해서 A 곱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이 순서쌍의 개수라고 하면 우선은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곱사건으로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1개가 있어야 되니까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곱사건 쪽에 배치를 하고요. 여기 있는 4C를 통해서 이쪽을, 남은 2C를 통해서 이쪽을 배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은 15 곱하기 6 곱하기 2이므로 184번이 답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 8번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필수 유형 8번을 보면은요.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라고 했고요.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경우를 총 5가지로 나눠요.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고 했으니까 앞면이 3번일 때 앞면이 4번, 앞면이 5번, 앞면이 6번, 앞면이 7번일 때입니다. 그럼 우선 앞면이 3번일 때부터 살펴보면 앞면이 3번일 때에는 당연히 7C3이라고 하는 개수가 원래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면 3번일 때의 경우인데 뒷면이 이렇게 4번이 나온 상태에서 이 5개의 자리를 골라서 앞면을 빼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앞면을 전부 다 배치해주게 되면은 앞면끼리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게 되죠. 즉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 풀이법을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 5개 중에 3개 자리를 골라 들어가는 경우는 빼주고 전체 경우에서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이 되는 것이 독립시행의 계산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동전을 던졌기 때문에 앞면 뒷면이 둘 다 2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앞면이 4번 나오게 될 경우 뒷면이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4개를 앞면이 고르고 들어가는 경우인 딱 한 가지 경우, 즉 7C4에서 한 가지 경우를 빼서 2분의 1의 7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면이 5번일 때는 당연히 7C5 2분의 1의 7제곱, 6일 때는 7C6의 2분의 1의 7제곱, 7일 때는 7C7의 2분의 1의 7제곱의 계산으로서 여기 있는 계산의 총합은 2분의 1의 7제곱에 7C3, 7C4, 7C5, 7C6, 7C7까지 더한 거에서 빼기 5C3은 10이니까 11만 따로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의 7제곱에다가 여기 계산이 35, 얘도 35니까 70, 7C5는 21이고요. 7이고요. 1이고요. 빼기 11 해주면 여기서 계산이 128분의 88로 나오게 되면서 이 계산은 16분의 11, 답은 1번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8번 볼게요.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공이 2개, 숫자 2가 적힌 공이 1개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행을 5번 반복할 때 5번 시행 후 숫자 1이 적힌 공이 나온 횟수가 숫자 2가 적힌 공이 나온 횟수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1이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것은 1이 0번, 나올 때와 1이 한 번 나올 때 1이 2번 나올 때의 3가지 경우겠죠? 3가지 경우의 각 확률을 구해보면은 일단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고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죠? 따라서 1이 0번 나오는 경우는 5C 0의 3분의 1의 5제곱일 거예요. 1이 한 번 나오는 건 5C 1의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일 거예요. 1이 2번 나오는 건 5C 2의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일 거예요. 계산해보면 각각 243분의 1, 243분의 5, 243분의 5가 아니라 10이네요. 10, 4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3개를 다 더해주면은 243분의 51이므로 약분하면 81분의 17 3번이 답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 29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모두 곱한 수가 9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달라 했어요.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모두 곱했을 때 9의 배수가 나오려면 3의 배수가 최소한 2번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등장할 확률인 3분의 1과 그렇지 않은 확률인 3분의 1을 바탕으로 9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야 되므로 첫 번째 3의 배수가 2번 나오는 경우, 두 번째 3의 배수가 3번, 세 번째 3의 배수가 4번 나오는 것으로 나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나오는 경우는 4c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이고요. 3번은 4c3 곱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죠. 4번은 4c4 곱하기 3분의 1의 4제곱입니다. 계산하면 81분의 여기 6이고 제곱하니까 24인데 약분 안 할 거예요. 다음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산해 보면은 81분의 8 나오고요. 계산하면 81분의 1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3개의 합은 81분의 33이므로 27분의 11. 답은 3번이라고 나오겠죠. 다음 30번 A반 2명, B반 2명, C반 2명, D반 2명, E반 2명으로 구성된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축구, 농구, 달리기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종목씩 택할 때 5개 반 중에서 같은 반 학생끼리 같은 종목을 택한 반이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2명이서 같은 종목을 고를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축구, 농구, 달리기로요. 그래서 3분의 1이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일 확률인데 이번엔 6건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왜냐? 2개 이상이니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를 하는 것보다 0개일 때, 1개일 때를 빼는 게 빠르죠. 그래서 1 빼기 이번에는 5반 중 1반만 같은 과목을 골랐고 같은 종목이 아닌 반이 4개일 때에다가 빼기 OC 0에 전부 다 다른 종목을 골랐을 때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 빼기 여기 계산은 5 곱하기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243분의 80 나오고요. 이 뒤에는 빼기 243분의 32이므로 1 빼기 243분의 112 계산해보면은 243분의 131 답은 2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A라 하고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5 이상의 눈의 수가 나온 횟수를 B라고 하자. A가 3보다 커나왔고 B가 0보다 클 확률이 P일 때 6의 4제곱 P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횟수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 그거에 맞게 계산을 해보면 우선 A는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나왔을 때랑 4번 나왔을 때의 각 확률을 구해주자면은 일단은 동전은 전부 다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4C 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4C 4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 계산값은 16분의 4 더하기 1에서 16분의 5라고 나올 거고요. B 쪽도 한번 구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5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가 B라고 했는데 이 B의 확률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눈의 수가 나올 횟수는 일단 5 이상의 눈이 3분의 1의 확률이고 그렇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죠. 근데 B가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의 눈이 최소 한 번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얘는 1 빼기 4번 중에 한 번도 5 이상의 눈이 나오지 않은 3분의 2의 4제곱만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1 빼기 81분의 16이라서 81분의 65라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뭐뭐 이고라는 말 보이시죠? 뭐뭐 이고이기 때문에 여기 확률 P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 B와 같아져서요. 16 곱하기 81에 5 곱하기 65라서 6의 4제곱 곱하기 6의 4제곱분의 325가 됩니다. 따라서 6의 4제곱 P는 325. 답은 325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32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7이면 6개의 동전을 던지고 눈의 수의 합이 7이 아니면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행을 한 번 할 때 앞면이 나온 동전과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눈의 수의 합이 7인 방법은 1, 6, 2,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6일까지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될 확률은 우선 일단 6분의 1이죠. 곱하기 눈의 수의 합이 7이라는 요 말로 인해서 6번을 동전을 던지게 되는데 앞면 3번, 뒷면 3번이 나와야 서로 같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63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라고 계산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눈의 수의 합이 7이 아닌 경우는 이 확률은 주사위 기준으로 6분의 5죠. 그리고 4번을 던지니까 4C2의 2분의 1의 4제곱의 계산이 맞을 거예요. 각각 계산해보면은 여기서 6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이므로 약분해보면 여기서 16, 여기서 5가 나오니까 96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의 수합이 7이 아니라면 얘는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2의 4제곱분의 1이므로 약분하면 16분의 5가 되죠. 따라서 96분의 5 더하기 16분의 5는 96분의 35로 통분되면서 5번이 답으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2024학년도 수능 완성 8단원 확률 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